안녕하세요. 예방치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5장 특수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15장에서 특수 환자로 흡연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입원 환자, 전신질환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1번 흡연자의 구강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A 항목입니다. 흡연자의 구강건강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다. A 항목이고요.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도 A 항목.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역시 A 항목입니다.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A 항목이고 여기에 없긴 한데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임산부의 구강 상태 역시 A 항목입니다. 6번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구강 관리 용품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8번 구강 환경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의 구강 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신 질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흡연자 내용 먼저 볼게요. 담배에는 총 4천여 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요 세 가지가 담배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니코틴의 경우에는 습관성을 갖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타르는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공급을 저해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타르는 각종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코틴은 중독성, 담배 끊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즉 금연을 할 때에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 금단 증상을 일으켜서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니코틴이죠.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해서 저산소증의 원인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흡연자의 경우 만성 피로, 동맥경화, 조기 노화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내용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4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악성 신생물, 즉 암이죠. 암에 의한 사망률이 160.1명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흡연에 기인한, 즉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이 후두암, 기관암, 폐암 이게 3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강과 관련해서 입술, 구강, 인두, 식도 이런 곳에도 암이 대략 한 5.5명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담배는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이러한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담배로 인해 호흡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인 폐기종이 발생을 하고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어지는 우리 건강에 매우 나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 15-3은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체 부위별 질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강에서 나타나는 것들, 비뇨기계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근골격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감각기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를 비흡연자와 비교를 했을 때 암에 의한 사망률은 전체 1.65배 높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후두암 때문, 그리고 폐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간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기의 흡연은 담배를 늦게 배운 사람보다 담배를 끊기가 훨씬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암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심각한 병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취와 치아 변색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7년 정도 짧아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상기도 감염, 천식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담배를 끊는다, 그래서 금연을 하려고 했을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담배를 끊기 어렵게 되는 거죠. 다음 구강 상태입니다. 구강 상태는 A 항목이라고 했었죠. 자, 흡연은 암, 구취, 착색 등을 일으키고, 담배로 인한 구강 문제는 구취, 치주병, 치면 세균막 증가, 면역 반응 약화, 불결한 구강 환경 상태, 치아 주위 조직의 파괴, 흑모설, 치석, 급성 괴사성 치은염, 그리고 파이프 흡연자라고 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해서 여기에다가 담배 잎을 집어넣어서 담배 피는 게 이제 파이프 흡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걸 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마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치아 착색, 점막 감염, 발치 후 창상 치유 지연,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 부비동 감염, 백반증과 구강암이 나타납니다. 치주 문제 역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으로 치족을 소실, 상피 부착 소실, 치은 퇴출, 치주낭 형성 뿐만 아니라 치주염의 발생 예후, 치료 및 유지기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치주 치료 시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치주병을 악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강 증상으로는 혀의 유두가 뭉툭해지고요. 광택성이 있는 섬유성 양상의 치은을 나타내고, 칫솔질을 할 때 약간 소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연을 할 경우에는 10에서 12주가 되면 치은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출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금연하고 나서 잇몸이 안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점차 돌아오게 됩니다. 약 1년 뒤에는 섬유성의 두꺼워진 치은 형태가 정상적인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치주염 양상이 안정이 되고, 부착치은 상실은 중단이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치주병에 대한 영향 비교를 한 연구 결과인데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5에서 6배 정도 치주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치주병의 경증도도 증가한다. 즉, 치주병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비흡연자에 비해서 성인 치주염과 고도의 조기 발현 치주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고,
30에서 40세의 중증 흡연자는 거의 100%가 치주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주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치주 상태는 비흡연자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즉, 치료를 해도 만족할 만큼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전치부에 치주낭이 더 많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이거 역시 A 항목입니다. 흡연자는 무엇보다도 세심한 구강위생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되겠고, 흡연으로 인해 감소된 면역 체계에 의해서 치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칫솔질과 구강관리 용품을 사용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금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단 증상으로 타액의 과도한 배출, 치은 출혈, 혀의 감각 이상이나 궤양, 입술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금단 증상은 수주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구강 건강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금연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주변 환경에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 금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체중 증가,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감정, 장기간 금단 증상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고요. 금단 증상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2주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보통 3주 정도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금단 증상으로 많이 힘든 경우에는 금연 보조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보조 의약품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 7주에서 12주 동안 사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복용량을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금연 관련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금연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주스, 청량음료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료는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아야 되겠고요. 복용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을 하되 1일 최대 복용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용품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니코틴 패치제는 피부 자극을 피해서 매일 부위를 바꿔가면서 한 번에 한 장씩 엉덩이나 팔 안쪽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고, 니코틴이 들어있는 금연 의약품을 사용을 할 때에는 니코틴이 함유된 다른 의약품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방형 제제는 씹어서 먹거나 잘라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서방형 제제라고 하는 거는 녹여 먹는 건데 일부러 사탕을 먹듯이 쪽쪽 빠는 게 아니라 그냥 구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도록 가만히 두는 그러한 제제를 의미합니다.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구강 관련 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입마름, 기침, 가래, 갈증, 인후염, 치은 출혈, 혀의 자결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금연을 시작한 사람은 마모력이 강한 칫솔 및 마모도가 높은 세치제 사용은 지양, 즉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칫솔과 세치제 선택은요,
평균 칫솔질 횟수가 적으며 구강 환경 상태가 불량한 환자는 강강도 및 중강도의 칫솔을 권장을 하고 비교적 마모도가 높은 세치제를 권장을 합니다. 심한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 치료를 당연히 해야겠고요. 약강도의 칫솔과 약마모도의 세치제를 권장합니다. 구강관리 용품으로 치실, 치간 칫솔, 고무치간 자극기를 권장하고 혀닦기, 구강 양치액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요구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액 분비 촉진을 위해서 입체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흡연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능력 저하가 나타나고 전신질환이 자주 발생해서 고통이 지속이 되고 심리적인 위축 및 고정관념의 집착, 경제적인 능력 저하, 무력감, 소외감 등의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21세기 지구촌은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되었고 개인의 고령화를 통해서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장수 사회가 증가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유엔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영양 상태 개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3세, 남성이 80.3세, 여성이 86.3세로 남성보다 약간 더 수명이 길고 매년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구강 상태인데 이 항목은 A 항목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치아 상실이죠. 이 치아 상실은 노인의 건강 악화 원인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통계조사에서 치주병 유병률은 60에서 69세에서 47.6%였고 70세 이상에서는 47.5%였습니다.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60에서 69세에는 23.0%였고 70세 이상에서는 24.8%로 조사되었습니다. 65에서 74세에서는 42.8%, 75세 이상에서는 61.5%가 의치를 장착하였습니다. 현존 영구치 수는 65에서 74세에서 18개였고 75세 이상에서는 11.4개였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 상실로 인해서 저장 능력의 저하를 유발하고 즉 잘 씹지 못하게 되니까 음식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신적 건강 상태 유지가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발음과 외모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대인관계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느낌, 즉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인의 구강 조직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데 타액 감소로 인해서 타액의 자정 능력과 구강 내 면역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고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사탕과 같은 당분의 섭취가 늘어나다 보니 치경부 및 식은 우식병과 치주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음 및 구강 근육의 탄력성이 상실이 되어서 근육과 혀의 활동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보철물과 의치 장착자 및 필요자가 많아지고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강 내 감염에 쉽게 이완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잘 맞지 않는 의치와 의치의 합성수지 즉 레진 부분의 압력으로 인해서 구강 점막에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구강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먼저 점진적인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전법으로 칫솔질 교습을 하고 치주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면세마, 전문가 치간청결 물리요법, 전문가 칫솔질법, 투스픽 메서드라고 해서 와타나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술해 줄 수 있겠고요. 인공치아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에는 치실, 치실고리, 치근, 치간 칫솔, 나무 자극기, 슈퍼플러스의 사용법을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고 의치 닦는 방법과 의치 보관법을 교육을 해줍니다. 7번째는 구취가 심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혀 세척기 사용법을 교육을 해주고 구강 양치액 사용을 권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근 우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불화물 반복 도포, 불소 도포를 의미를 하고요.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 충전을 하거나 전색을 해줄 수가 있겠고 합성수지 충전으로 시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합성수지라고 하는 게 레진 계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식이 조절 및 구식 발생 요인, 구강 미생물 등을 검사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처치 시술을 시행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인공타액이나 필로칼핀을 투여하거나 입체조를 통해서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아래 그림은 국소의치 닦는 방법과 총의치 닦는 방법 그리고 틀니 보관함에 세정제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임신부입니다. 임신부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시면 임신은 여성의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 볼 때 단기간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동반하며 생식기계, 혈액순환기계, 치아 및 근골격계, 대사작용, 호르몬 분비 등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우리가 보통 40주, 280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초기를 1주에서 14주까지로 보고 있고요. 이때는 주요 기관의 발생 시기로서 유산이나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이고 중기는 15주에서 28주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성장과 발육의 시기로 유치의 석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기는 29주에서 40주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성장과 발육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조산 위험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는 상해나 기형에 매우 민감합니다. 영양 부족과 감염 및 약물을 포함한 많은 원인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과 치료와 응급 치료를 할 수 있고, 임신 중기에는 가벼운 치관부 치석 제거와 치면 연마 등의 선택적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